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세 할머니입니다. 3년 전 아들 가족을 따라 미국으로 떠났다가 지난달 혼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서울 노원구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떠나온 이야기를 오늘 처음 털어놓으려고 해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저는 그 후로 혼자 살아왔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고 아들이 7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아들은 컴퓨터 관련 일을 하는데 운이 좋게 미국 회사에서 일할 기회가 생겨서 온 가족이 건너갔어요. 며느리 그리고 손자 둘이 있어요. 큰 손자가 고등학생, 작은 손자가 중학생이에요. 처음엔 아들이 혼자 가려고 했어요. 가족들은 한국에 두고 1년 정도만 다녀오겠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괜찮더래요. 그래서 가족들도 모두 데려갔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한국이 좋았거든요. 집도 있고 아는 사람들도 많고 병원도 다니던 곳이 있고 무엇보다 말이 통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미국에 정착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자꾸 저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괜찮다, 나는 한국이 좋다고 했는데 아들이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엄마,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뭔 일 생기면 어떡해요? 미국 와서 같이 살아요. 여기 공기도 좋고 집도 크고 손자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실제로 혼자 사는 게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가끔 아플 때면 정말 막막했어요. 밤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우면 누구한테 연락할까 고민되고 며느리도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 정말 오세요. 여기서 손자들 키우는 걸 도와주시면 저도 좋고 어머니도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고민하다가 결국 2021년 가을에 미국으로 떠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표 구하기도 어렵고 각종 서류 준비하는 것도 복잡했는데 아들이 다 알아서 해줬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기대가 컸어요. 미국에 가면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면서 손자들 키우는 것도 도와주고 새로운 경험도 하고 좋을 거야.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때 딸이 배웅 나왔는데 울더라고요. 엄마, 몸 건강히 잘 지내시고 자주 연락해요. 보고 싶으면 언제든 한국 오세요. 비행기 안에서도 설렜어요. 14시간인가 날아가는 동안 미국에서 살게 될 모습을 상상했어요. 아들 집에서 손자들하고 같이 저녁 먹고 주말에는 놀러도 다니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뛰었어요. LA 공항에 내렸을 때 아들 가족이 다 나와서 반겨줬어요. 공항이 정말 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줄도 몰랐고 차를 타고 아들 집으로 가는데 고속도로가 정말 넓어요. 한국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아들이 사는 곳은 어바인이라는 동네였어요. 한인들이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집도 정말 컸어요. 방이 4개에 화장실도 3개나 되고 마당도 넓고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집이었어요. 어머니, 이 방이 어머니 방이에요. 화장실도 따로 있고 옷장도 크죠? 편하게 지내세요. 정말 고마웠어요. 아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놨구나 싶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좋았어요. 손자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한테 와서 안기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이야기도 해주고 물론 영어로 하는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만 표정이나 몸짓으로 대충 이해했어요. 며느리도 처음엔 정말 잘해줬어요.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한국 음식 해드릴까요? 한인마트에서 장 봐왔어요. 한 달 정도는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들 집 마당에 앉아서 하늘 보면서 아, 이런 게 행복이구나. 미국 오길 잘했네.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언어였어요. 집에서야 아들, 며느리, 손자들이 한국말로 대화하니까 괜찮은데 밖에 나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마트에 가도 병원에 가도 은행에 가도 모든 게 영어예요. 아들이나 며느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혼자 마트에 갔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우유 하나 사려고 갔는데 어떤 직원이 저한테 뭔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노 잉글리시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정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생활 패턴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도 하고 시장도 가고 아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할 일이 없더라고요. 아들 며느리는 출근하고 손자들은 학교 가고 나면 집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어요. 텔레비전 켜도 영어로 나오니까 재미없고 밖에 나가려고 해도 차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운전을 못하거든요. 처음엔 며느리가 마트 갈 때마다 저도 같이 데려가 줬는데 점점 그런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오늘은 빨리 다녀올 예정이라 혼자 갈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혼자 나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처음 6개월까지는 참았어요. 아직 적응 기간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손자들과의 관계였어요. 처음에는 손자들이 저를 반겨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하고 거리를 두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큰 손자가 그랬어요. 한 번은 큰 손자가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는데 저를 보고 뭔가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친구들한테 This is my grandma and 라고 소개를 했는데 목소리가 아주 작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와서 할머니, 제 친구들이 왔으니까 방에 계시면 안 될까요?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손자에게 짐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손자는 조금 나았지만 그래도 점점 저보다는 게임이나 친구들에게 더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한국말도 점점 어색해하고 어느 날은 작은 손자가 저한테 할머니, 저 숙제 도와주세요. 하길래 뭔가 했더니 영어 숙제더라고요. 저는 영어를 모르니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할머니는 영어를 모르니까 엄마한테 물어봐. 했더니 손자가 실망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씩 느꼈어요. 여기서 저는 그냥 있기만 하는 사람이구나.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며느리와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친절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귀찮아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살던 습관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서 이것저것 하고 있으면 며느리가 나와서 어머니, 아직 시간이 일러요. 좀 더 주무세요. 저녁에 한국 드라마를 크게 틀어놓고 보고 있으면 어머니, 아이들이 숙제하고 있어서 소리 좀 줄여주시면.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일들이었지만 쌓이다 보니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제가 주인이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얹혀 사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들과의 관계였어요. 아들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미국 회사에서 한국 사람으로 일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오면 피곤해서 저하고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주말에 좀 시간이 나면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자고 하는데 저는 항상 빠져야 했어요. 엄마, 오늘은 아이들 친구 생일 파티에 가야 해서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엄마, 오늘은 회사 동료들하고 만나는 자리라서.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저까지 끼면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저는 정말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년 정도 지났을 때 며느리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혹시 한국 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잠깐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들이 저를 보내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도 억지로 밝게 웃으면서 아직은 괜찮다. 좀 더 있다가 생각해 볼게.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에 혼자 울었어요.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눈치나 보고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한인 교회에 나가보기도 하고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는 노인 모임에도 참석해봤어요. 한인 교회는 그나마 좀 나았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있으니까요. 한국말로 대화도 하고 한국 음식도 같이 먹고. 그런데 그분들도 다 각자 사정이 있더라고요. 자녀들 눈치 보면서 사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한 분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도 딸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제 후회된다. 한국이 그리워도 너무 그리워. 그런데 이제 한국에 돌아가도 갈 곳이 없어. 집도 팔았거든. 또 다른 분은 나는 아들이 병원비 때문에 미국으로 데려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병원비가 더 비싸. 메디케어도 복잡하고. 차라리 한국에 있는 게 나았을 뻔했어.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더 우울해지기도 했어요. 2년째 되던 해에는 정말 심각하게 우울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하고. 한국에 있는 딸한테 전화를 자주 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괜찮아요? 딸이 걱정하는 걸 알면서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미국 생활이 힘들다고 하면 딸이 더 걱정할 테니까요. 그러다가 작년 겨울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열이 많이 나고 기침도 심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저한테 뭔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영어로요.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으니까 며느리를 쳐다봤는데 며느리가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어머니, 의사가 언제부터 아프셨냐고 물어봐요. 그런 식으로 의사하고 제 사이에서 통역을 해주는데 표정이 정말 불편해 보였어요. 진료가 끝나고 나서 며느리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계속 병원 갈 때마다 제가 따라가야 하면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도 영어 공부 좀 하시면 안 될까요? 74살에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서러웠어요. 그날 밤에 아들하고 며느리가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영어로 대화하더라고요. 저는 영어를 잘 못 알아듣지만 머더에서 인에서로라는 단어는 들렸어요. 시어머니라는 뜻이죠. 목소리 톤으로 봐서는 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정확히 뭔 말인지는 몰랐지만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 그때부터 진짜 진지하게 한국 돌아갈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한국에 있던 집은 미국 올 때 팔았거든요. 그 돈으로 아들이 미국에서 집 살 때 보태주기도 했고, 돌아가려면 전세나 월세를 구해야 하는데 보증금도 필요하고 혼자 살 집을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도 딸한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딸아, 엄마가 한국에 잠깐 다녀올까 생각하는데. 딸이 깜짝 놀라면서 엄마, 왜요? 미국 생활이 안 좋아요? 아들한테 뭐라고 하세요? 저는 진짜 이유를 말할 수가 없어서 아니야, 그냥 한국이 좀 그립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딸이 엄마, 그러면 한 달 정도만 다녀오세요. 너무 오래 계시면 아들이 서운해할 거예요. 한 달. 한 달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올해 초에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손자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싸웠는데 그 이유가 저 때문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들이 저한테 와서 엄마, 큰애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할머니 때문에 창피하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이 놀렸나 보고.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애들이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그때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손자에게 저는 창피한 할머니였던 거예요. 영어도 못하고 미국 문화도 모르는 그냥 늙은 한국 할머니. 그날 밤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차라리 한국에서 혼자 살던 게 나았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한국에 돌아가자. 아들한테 말하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한 달 정도 고민하다가 어느 날 아들하고 단둘이 있을 때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야.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엄마, 왜요? 여기서 뭐가 불편하세요? 말씀하시면 고쳐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아니야, 불편한 건 아니고. 그냥 한국이 좋더라. 나이가 많으니까 고향에서 살고 싶어. 아들이 며칠 동안 저를 설득했어요. 며느리도 저한테 와서 어머니, 저희가 뭔가 잘못했나요? 말씀해 주시면 고치겠어요. 하지만 저는 진짜 이유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한다고, 손자들이 저를 창피해한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냥 고마운데 엄마는 한국이 편해. 여기서는 말도 안 통하고 친구들도 없고. 나이 들어서 새로운 곳에 적응하기가 힘들더라. 결국 아들도 포기했어요.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대신 가끔씩 미국에 놀러 오세요. 비행기표 예약하고 짐 싸는 일주일이 정말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해방된 기분이었고 한편으로는 서러웠어요. 3년 동안 정들었던 곳을 떠나는 것도 아쉬웠지만 무엇보다 아들 가족과 헤어지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공항에 갈 때 손자들이 저를 배웅해 줬어요. 큰 손자가 저한테 와서 할머니, 한국 가서도 건강하세요.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도 나름대로는 할머니를 좋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손자는 아예 울면서 할머니 언제 다시 와요? 크리스마스에 올 거예요.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어머니 몸 건강히 지내세요. 자주 화상통화해요. 아들은 끝까지 저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엄마 정말 가실 거예요?
마음 바뀌시면 언제든 다시 오세요. 비행기에 탈 때까지도 뒤돌아서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14시간 동안 지난 3년을 생각해 봤어요. 후회되는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하지만 제 결정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74살이에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눈치 보면서 살기에는 너무 짧아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딸이 마중 나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울면서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한국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그때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고향이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노원구에 작은 원룸을 얻어서 살고 있어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예요. 작지만 제 공간이니까 편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도 하고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아는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이런 게 행복이더라고요. 병원도 가까이에 있어서 편하고 약국에서 설명도 다 한국말로 해주니까 좋고 버스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어서 자유로워요. 물론 외로울 때도 있어요. 특히 저녁에 혼자 밥 먹을 때. 미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가족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혼자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나아요.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으니까요. 아들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통화를 해요. 손자들 얼굴도 보고 안부도 묻고. 그렇게 연결고리는 유지하고 있어요. 아들이 가끔 엄마 후회 안 하세요? 미국 오고 싶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웃으면서 아니야 여기가 좋다. 너희들도 건강히 잘 지내라. 그렇게 대답해요. 사실 처음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3년 만에 돌아온 한국이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키오스크로 주문해야 하는 식당들이 많아져서 당황스럽고 스마트폰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했어요. 딸이 와서 스마트폰 사용법도 가르쳐주고 복지관에서 하는 디지털 교육도 받아보고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딸하고 연락하고 유튜브로 미국에 있는 손자들 영상도 보내달라고 해서 봐요. 기술이 발달해서 멀리 있어도 소통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요즘은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노래교실, 서예교실, 그림 그리기.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친해진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 중에 저처럼 해외에서 살다가 돌아온 분들도 몇 분 계세요. 캐나다에서 살다 온 분, 호주에서 살다 온 분.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눈치 보이고 언어 문제도 있고 결국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도 받고 제가 혼자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국에서의 3년도 나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손자들과 함께 지낸 시간, 아들 가족의 일상을 지켜본 것, 새로운 문화를 경험한 것. 모두 제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깨달았어요. 편안한 집, 통하는 말, 이해받는 문화. 이런 것들이 나이 들어서는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젊을 때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익숙함과 편안함이 더 소중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아들도 저를 위해서 미국으로 오라고 한 거니까요.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살라고 한 건데 제가 적응을 못한 거죠. 며느리도 처음엔 정말 잘해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불편해진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 집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24시간 함께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영어도 못하고 미국 문화도 모르는 할머니가 답답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다고 생각해요. 요즘 저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 7시에 아침 준비하고 뉴스 보기, 9시에 시장 가서 장 보기, 오후에는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거나 산책, 저녁에는 딸하고 전화하고 미국 가족들과 화상통화. 이런 일상이 저에게는 행복이에요.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한 일상. 가끔 미국에 있는 손자들이 그리워요. 특히 작은 손자가 저한테 안기던 모습이 생각나면 울컥해요. 하지만 그리움도 사랑의 한 형태라고 생각해요. 아들이 한국에 출장 올 때가 있는데 그때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해요. 그때는 정말 행복해요. 며느리와 손자들 이야기도 듣고 제 근황도 전하고. 아들이 엄마, 미국에서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몰랐어요. 미안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 그때는 엄마도 적응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됐구나.
지금이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1년에 한 번 정도 미국에 놀러 갈 계획이에요. 한 달 정도만 다녀오는 거죠. 그 정도면 서로에게 부담도 안 되고 손자들도 보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자들이 방학 때 한국에 놀러 오기로 했어요. 여기서는 제가 안내를 해줄 수 있으니까 훨씬 자신 있게 할머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복궁도 가고 한강공원도 가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먹여주고. 딸도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한국 오시길 잘하신 것 같아요.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렇게 말해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웠는데 이제 혼자서도 사진을 찍어서 아들한테 보내요. 오늘 시장에서 산 과일이야. 동네 공원에 꽃이 예쁘게 폈네. 이런 사진들을 보내면 아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한글 수업도 듣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건데 나이 드신 분들이 글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저는 글을 아는데 왜 가냐고 하시겠지만 다른 분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서 가요. 거기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저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도 아들이 일본에 있어서 2년 살다가 왔는데 역시 고향이 최고야.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공감이 됐어요. 고향이라는 게 단순히 태어난 곳이 아니라 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곳, 내 말이 통하는 곳, 내가 이해받을 수 있는 곳이구나.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예요. 자녀를 따라 해외로 가는 것 분명히 좋은 점도 많아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고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고 더 좋은 의료시설이나 환경을 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에요.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언어와 문화의 벽은 생각보다 높아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 다른 삶의 리듬을 가지고 있으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만약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가고 싶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자녀들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건지. 그리고 가시게 된다면 미리 돌아올 수 있는 계획도 세워두세요. 저는 한국집을 팔았는데 그래서 돌아올 때 더 어려웠어요. 적어도 1년은 버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너무 완벽한 기대를 하지 마세요. 가족이니까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물론 가끔 외롭고 아들 가족이 그립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행복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는 것도 즐겁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하며 걷는 것도 좋고 딸이 가끔 와서 함께 밥 먹는 것도 따뜻해요. 나이 들어서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거창한 꿈이나 목표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각자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74살의 할머니가 혼자 결정해서 한국에 돌아온 이야기 부족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